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화사의 마리아 듣고 왔고요. 애매한 언니들 10회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분의 작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좀 소개 한 번씩 돌아야죠. 한 번 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고 터지다를 쓴 인권기록 활동가 박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어사라를 그렸고 현재 남산도서관 환생북클럽을 연재 중인 송송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웹툰에서 카산드라 연재 중인 이하진입니다. 네, 이하진 작가님까지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또 돌아왔네요. 지난주에 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막 노래를 막 합창하신 그런 순간이 막 다시 떠오르네요. 네. 세 분은 방송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혜정 작가님 오랜만에 방송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너무 좋고요.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너무 좋네요. 예. 네, 송송이 작가님 어떠세요? 네, 저도 그리고 되게 반가웠고 무엇보다 이 책을 계기로 네. 라디오까지 나오게 된 게 되게 멋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진 작가님은? 뭐든지 첫 경험이 그렇지만 너무 감동이 밀려오네요. 너무 재밌고요. 네. 뭐라고 해야죠? 첫 경험이니까 너무 놀랍고 다 신기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하진 작가님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너무 좋아요. 해맑으신 표정. 지난주에는 많이 우셨는데. 오늘도 울 것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하진 송송희 작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좀 저는 책 읽으면서 이게 좀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하게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터지다라는 그런 제목 자체도 약간 얘기가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두 분도 좀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만화를 어쨌든 그리게 되시는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약간 지금 책으로 또 읽으시니까 조금 자기의 일이지만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하진 작가님 고생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막 고생의 아이콘이네. 고생의 아이콘이.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희정이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어딘가 멀리 이하진 작가님이 살고 계신 것 같고 저는 그냥
지금 왜냐면 저는 그냥 삶을 살고 있었고 네. 예. 근데 책에 있는 사람은 너무 멋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글을 잘 써줘서 어딘가 저 멀리 이하진 작가님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모르는 저한테 그러니까 이하진이 필명이잖아요. 사실 저는 다른 이름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이하진 작가님 되게 멀리 계신 것 같고. 두 분은 또 친구시니까 또 네. 그러시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원래는 작업을 좀 오래 쉬신 적도 네. 있다고 하셨고 또 다시 작업을 카살레라도 오래 쉬시다가 다시 하시게 되고 이런 또 예. 우여곡절이 또 책에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카산드라 다시 연재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혼자 하셨던 예, 걸로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연재하시는 상황이?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옛날에 혼자 했을 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상황을 좀 개선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게 이게 극화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차려서 이제 협업 작가님을 드리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일의 밀도를 낮추고요. 네. 할 수 있게. 안 그러면 굉장히 무리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는 손목에 손목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에 다 오게 됩니다. 왜냐면 인간 원래 동물이기 때문에 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몸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이 움직이는 게 좋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가지고 건강을 지키려는 거죠, 사실은.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좀 하루에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대중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정주부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에 사실은 많이 좌우가 되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걸 일부러 의도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만화가 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혼자서 일을 하시게 되면요, 일이 더 급하니까 계속 앉아서 일만 하세요. 그러면은 맞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몸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골격계부터 소화계, 뭐 이제 암에 걸리시는 분도 많게 되고. 네. 가정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잡다기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을 가진 게.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게 웹툰 노동의 되게 특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웹툰이 이제 장시간 노동이 많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10시간 이상, 뭐 13시간, 14시간. 네. 그렇죠. 근데 그 10시간, 12시간, 13시간이 중간에 뭐 밥도 먹고 화장실도 그렇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앉아서 계속하는 하게 돼요. 그런 네. 노동의 맞아요. 특성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영상 편집을 많이 하는데 저도 좀 공감이 되면서 네, 일하시다 보면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 말씀에도 공감이 돼요. 그냥 이것만 일만 하게 되면 아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또 있네요. 네. 네, 송송희 작가님도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작업하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네. 지금 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요즘은 어떻게 작업하고 계신지 요새요? 궁금해요. 네. 요새는 아까 하진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 앉아서 필 받으면 진짜 하루 종일 작업하고, 사실 헤어사라는 좀 이런 식으로 작업했거든요. 일단 책상에 앉는 건 어렵지만 막상 작업을 시작하면은 되게 재밌고 빠져들고 흥이 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젊었어서 그런 걸 몸이 버텼는데 이제 하루하루 나이가 먹어가면서니까 그렇게 너무 신나서 작업하는 걸 이제 제 정신과 몸이 슬슬 버티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좀 루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 8시간 작업을 하고 12시 전에 자고 매일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더 오래 하고 싶어도 그 이상은 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송송희 작가님도 네. 조금 중간에 좀 만화가의 꿈을 접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신 경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네. 하면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도 좀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아빠가
만화책을 보는 건 괜찮지만 그리는 건 절대 안 된다. 죽어도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야 한다. 만화가를 업으로 삼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주의셨고 어쨌든 되게 교육열이 강한 동네에서 자랐고 그런 압박도 컸고 그러면서 서서히 만화가의 꿈을 접게 되었는데 그렇게 대학교 진학 후회가 오히려 좀 문제였죠. 대학은 좀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만큼 가긴 했는데 되게 아무것도 제가 마음에 둘 수 있는 게 없어서 방황을 되게 오래 했고 그래서 20대 내내는 거의 좀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놀았다고 말해보니까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물론 되게 방황 막 좀 막 뭘 하려고 해도 되게 할 수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되게 의욕도 없고 마음을 둘 것도 없고 그래서 학교도 되게 오래 다녔거든요. 졸업을 못해서 거의 한 8년 동안 네. 다니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되게 즐겁게 한량처럼 지낸다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은 되게 텅 비어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30대가 되어 가니까 정해야겠다 하던 시기에 그냥 만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그 책에 그리다 터지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는 책에서 역시 연재가 뭔지 아시는 게 문자를 궁금하게 만드시는 훌륭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연재 두 분 다 연재를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바쁘시죠? 연재하시는 분은.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두 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박희정 작가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인터뷰 내용도 좋고 인터뷰 대상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관계 설정도 좋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박희정 작가님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시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것과 연결시키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다 너무 좋아. 이걸 좋다고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아실 수 있는데 진짜로. 그래서 참 이런 이게 기술인지 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나 어떤 박희정 작가님의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방법이나 자세 같은 게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해왔던 작업이 그러니까 어떤 뭐 사회 문제에 대한 뭐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회적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사실은 한 10년 가까이 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훈련이 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작업은, 저희 활동은 잘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로 고민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동료들과도 인터뷰 해온 결과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지 혹은 우리가 못 듣고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회의 한 번 하면 정말 몇 시간씩 해요.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웠던 거는 우리가 되게 익숙해서 다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단적으로 뭐 저는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평범하다는 말은 진짜 그 사람마다 담고 있는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물어야 돼. 당신이 생각하는 평범함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뭐 되묻는 내가 이미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익숙한 말들을 되묻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잘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 작품들을 꼼꼼히 읽고 몇 번씩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서 준비해서 가는데 저는 약간 이 작업에서는 어쨌든 제가 가진 좀 복잡한 위치라는 게 좀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만화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만화의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만화를 뭐
본격 평론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읽는 작업들을 좀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기록 활동의 경험도 있고, 그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딱 보기에 뭔가 뭐 평론도 아니고 뭔가 글을 이렇게 뭔가 좀 모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이 될 수도 있었다. 예. 길을 잃은 작업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위기감, 긴장감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되게 안도하는 마음과 기쁨이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다라는 말씀도 좀 와닿기도 하고 또 그건 희정 작가님이어서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얘기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평론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글이라기보다는 좀 같이 읽으면서 그 깊은 그 작품 안에 어떤 깊은 어딘가까지를 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인 줄 아실 것 같은데 정말이고요. 네, 아마 읽어보시면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게 읽으면서 만약에 일을 하는 여성들이다 혹은 뭔가 사회에서 분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면 또 이게 정말 다르게 익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고요. 저는 좀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노래를 하나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희정 작가님 신청곡인데요. 어떤 노래일까요? 네, 아이유의 이름에게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찾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는 곡이고, 그 이름에게라는 이것이 제가 하는 작업들, 활동들을 좀 정말 설명해주는 그런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 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네, 아이유의 이름에게 희정 작가님, 박희정 작가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제 세 분 작가님과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진 작가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작품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카산드라와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두 작품이 이제 책에서 좀 언급이 됩니다. 이 두 작품은 약간 결이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분 작품 리스트에 있다는 것이 조금 재밌다,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게 일단 보통 작가님들은요, 일단 그림체가 일정하신 분들이 많고, 예, 그렇게 딱 만화만 보기만 해도 그 작가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스토리 작가로 이제 데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림체 쪽이라기보다는 스토리에 맞는 그림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의 가족과 카산드라는 그림체가 다르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작가인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데 또 이 두 작품이 또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면은 이 두 작품은 제가 그 집안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장르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른데 불구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약간 뭔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작품. 그럼요.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희 작가니까. 다 작가님 아니에요? 아니, 저 말도 잘 못하고 글을 잘 썼으면 작가 이제 글 작가가 되고 이제 그림을 잘 그렸으면 화가가 됐을 텐데 이제 만화를 두 개 다 해서 지금 두 개 다 잘해가지고 만화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두 개 쓰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제일 제가 표현하기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좀 저한테 적합했던 것 같아요. 말 잘하시네요. 그러네요. 카산드라 이야기도 그 일리아드 이야기를 약간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을 좀 다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나온 얘기잖아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원래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옛날 이야기? 그게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어머니께서 책을 고전문학 쪽으로 다 깔아주셔가지고요.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책에도 나오는데 이하진 작가님은 좀 평범한 분들과 좀 쓰는 용어가 단어가 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폐입니다, 사실. 어렸지만 단어 사용이 남달랐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계속 즐기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바빠서 못 아니요, 책은 정말 많이 읽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는 좀 액면 그대로 어릴 때는 사실 액면 그대로 흡수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고전문화 책에 있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걸 상영하는 이유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좀 강했거든요. 사회나 정치 체계에 대해서 뭐 아가멤논 같은 연극을 상영할 때도 근데 사실 고전문학도 좀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현대 사회에 안 맞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책에서 봤는데 사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책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또 이제 탈무드 같은 거 보면 랍비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랍비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랍비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해석이 다른 거구나. 그런 경우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화로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진 작가님만의 해석을 그렇죠. 하셨다. 근데 그 카산드라의 해석은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쵸. 읽어보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아주 너무 멋진 세계를 또 해석을 또 보여주셨고요. 칭찬을 계속 하고 싶네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말로 설명하기 너무 힘드니까 사실 만화로 그렇게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사실 너무 복잡해가지고 복잡해서 안 된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만화로 그린다는 얘기를 송송이 작가님도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쪽 수단만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쪽 수단만. 그러니까 만화로 그리는 게 그나마 남들한테 제가 설득시킬 줄 아는 방법.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렇구나. 젓가락 막 잘 치는 애가 나중에 드러머 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게 어떤 느낌이죠? 아니 뭐 하다 보면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던 거 자연스럽게 익숙한 걸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네요.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송소희 작가님은 네. 해오와 사라라는 작품 이야기도 많이 네. 나오고 현재 이제 연재하고 계신 남산도서관 환생북클럽도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네. 어쨌든 어떤 이야기들인지 궁금해요. 약간 뭔가 관통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는지. 관통하는 거. 사실 해와 사라는 이제 연재를 하기 전에 그냥 이제 PD님이 되게 짧게 짧은 아이디어라도 괜찮으니까 던져보라고 할 때 그냥 그냥 이것저것 던지다가 떠오른 게 해녀와 인어의 조합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PD님도 오케이 하셨고 발전시키다 보니까 약간 하진 작가님께서 작업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좀 고전 다시 쓰기라는 느낌에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좀 여성의 이야기들이랑 이제 같이 섞어서 풀어냈던 이야기고요. 지금 연재 중인 거는 해와 사라 그리면서 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뭐 키우던 고양이도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당시에도 좀 죽음을 겪었었고 대학생 때도 친했던 사람이 좀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지 막 그런 네, 그래서 제가 좀 겪었던 죽음들에 대한 애도의 이야기,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애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거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 마음이 네. 뭔가 지금 연재하고 계신 작품에도 이어지는 게 있나요? 어떤 그런 애도의 마음? 애도의 마음 이어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여기서 환생 맞아요. 환생. 맞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막 환생을 하면 어떨지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가능성이 2% 존재할 때의 이야기? 뭐라든지 사람들이 드는 생각?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송송희 작가님 작품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들이 해오와 사라에서 이제 연지라는 캐릭터가 막 되게 욕망에 충실한 그런 인물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막 마지막에 이제 제가 책에는 그렇게 썼는데 이제 자기의 마음에 너무나 충실히 귀를 기울인 나머지 그 양심이 부서지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서 진짜 발을 질질질 끌면서 이렇게 자기 옳은 일을 해놓으러 가는 그 장면이 너무 이게 저는 작품 백미처럼 느껴지는데 그 남산도서관 환생북클럽에서도 사실 오프닝이 막 그렇잖아요. 이 시체가 이렇게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도 이렇게 손을 잡는 그 마음이 저는 그 연지가 발을 끄는 그 장면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뭔가 그냥 저도 사실 막 되게 엄청난 뭐 어떤 의지나 어떤 뭔가 엄청난 소위 말하는 대의나 이런 거로 뭐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무서운 것도 많고 되게 화도 잘 내고 포기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은 약간 동료들 곁에 기대서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 마음을 되게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약간 겨우겨우 힘내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진짜 하기 싫지만 겨우겨우 조금 진짜 1도씩 오른쪽으로 행동하는 것들 그런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다니 이러면서 네, 너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도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너무 대단하지 않은 것들로 가는 그런 채워지는 거 그래도 어떤 방향이 있는 거 이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 대사 어쨌든 그 희정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 해와사랄 그 장면도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은 나한테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얘기들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네 그렇습니다. 좋았고요. 네. 그 작품들의 계획 이런 건 혹시 있으세요? 각각
뭐 내 계획도 있지만 작품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미 끝난 작품이어도 좋고 지금 하시고 있는 작품도. 하준 작가님도. 계획이라기 지금 사실은 카산드라가 사실 그 연재 중지된 지 8년이라 독자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네. 예,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완결까지 되도록 휴재 없이 쭉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재 없이 하면 완결이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도 아마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연재 중인데 이거는 아마 지금 이야기는 한 70% 정도 왔고요. 아마 내년 봄쯤에 완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휴재 없이 끝내고 싶은데 또 이제 인생은 예측 불허. 그쵸. 원하는 대로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좋은 퀄리티로 재미나게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게 일단의 계획입니다. 네. 네. 아유, 잘 계획대로 잘 맞춰지게 그리고 또 작품들이 나름의 또 계획을 자기가 세워서 잘 나가기를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 이하진 네. 작가님은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거 얘기해 주셔야죠. 이게 그렇습니까? 아니 저도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에 네.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 이제 부천 만화대상 선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역시 여러분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 9월에 이제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시상을 하시게 되는군요. 그거를 언제 하셨어요? 부천 만화대상. 이거 얼마 되진 않았어요. 얼마 되진 않았어요. 저희가 8월 초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9월에는 아마 상을 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팬분들도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이렇게 훈훈하네요. 네. 박희정 작가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책에 대해서 요즘 좀 그래도 나온 지 좀 돼서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반응이 제가 이렇게 제 책 제목을 뭐 포털 사이트 아니면 뭐 트위터나 인스타나 이런 데 쳐보거든요. 세상에 터지는 게 많다는 걸. 그리고 터지다니 별로 안 나오고요. 우리만 터지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터지는 것들에 대한 소식을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뭐 읽고서 주변에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드물게 이제 SNS에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의 이야기도 접하는데요. 그 표지가 인상적이니까 표지 그림을 본인께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서 그려서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이게 너무 보람찬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저에게 가장 크게 이렇게 들어왔던 후기는 어떤 블로그에 어떤 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블로그 그 계정 이름이 뭐 전국마녀연합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멋졌어요. 아마 좀 예술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서 보통은 이제 읽은 책을 책장에 꽂아두는데 이 책은 왠지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여행을 떠나 보낸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그걸 마치 이제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하시겠다. 그래서 작은 수첩을 하나 딸려 보내시는데 일종의 여권이다 이건. 그래서 뭐 책에다가 이제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거나 혹은 뭐 그 여권에다가 뭐 이렇게 내가 느낀 점들을 적어주어도 좋다. 그래서 이 책이 사람들의 이제 뭐 손을 이렇게 돌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올지 궁금하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너무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책이 여행을 떠난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한 개인이 읽고서 저한테 뭐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것만 보통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책이 여행을 떠날 수도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흐르기를 바랬는데 그것과 이 여행을 떠난다는 말이 사실은 좀 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가슴이 설레고 있고 보니까 블로그에 8월 1일에 여행을 떠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저는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이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댓글을 아직 달지 않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 여행의 그 이후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기대를 또 같이 해보면서 책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 듣고 계신지 이야기 들었고, 다른 또 오늘 나오지 않은 다른 분들,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뭐 네. 반응이 뚜렷이. 사실 이 책을 내고 다 같이 모이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모이는 자리를 못했어요. 마감 때문에 이제 바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좀 두 분도 사실은 이제 어렵게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5분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소망입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석사가 되길 빌어보고요. 네, 책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님들께 조금 이 책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희정 작가님이요. 예. 저는 이 책을 왜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세계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을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혹은 어떤 응원을 건네고 싶어서 시작한 책이었는데, 그래서 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힘을 채우게 되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께서 그런 어떤 작은 위로의 순간들을 만나실 수 있다면, 그런 위로의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작품들과 만나는 그런 인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더 만나게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번 신청곡은 어떤 곡이신지 희정 작가님. 마녀 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곡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키키가 굉장히 이렇게 쿨하게 여행을 마녀 수업을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곡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초등학교 1학년인 딸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저희 딸이 이 책에 그림을 좀 보탰어요. 그래서 저도 그림과 추천사를 보탠 것에 본인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 저자분의 추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난 이 그리고 터지다의 그 여행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띄워드립니다. 네, 마녀배달부 키키의 OST 루즈의 전원 듣고 왔습니다. 네, 세 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또 지났고 시간이 엄청 빠르죠. 네, 그렇죠.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네, 별로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어느새 마지막입니다. 네, 세 분의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좀 이야기해 주시죠. 하진 작가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회사를 하나 세웠기 때문에 오너다 사장님. 아니요, 주변에서 이게 회사냐 이런 소리 듣고 있으면 사실 부먹 가게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어서 이제
한때는 경영대학원 이제 입학 시험 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만화회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단칼을 짜줬습니다. 그래서 예, 배우진 못하고 바로 이제 실전으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예. 뭐 이제 인생 보통 이제 하게 되면은 베스트 케이스하고 워스트 케이스하고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상업작가로 실패했을 때는 워스트 케이스를 많이 생각하고 이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만화를 그리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웹툰으로 전향해서 이제 시작했던 것처럼 예, 제가 뭐 꿈꾸고 있는 사실 베스트 케이스는 돈 많이 버는 작가가 되면 멋진 회사를 세워서 왠지 회사에서 그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들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호캉스를 해서 작가들하고 놀아야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호캉스. 그러니까 좀 이제 건강하게 좀 놀면서 이제 느슨하게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송이 작가님. 네, 저도 이제 계획이라면은 방금 하진 작가님 말씀 듣고 새로운 계획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호캉스에 함께 하고 싶고요. 굳이 하진 작가님의 회사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네, 저도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책으로 결국 이런 만남의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박희정 작가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다 터지다 제 인터뷰가 실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만화를 사랑하는 분들께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의 계획이라면 어쨌든 완결 잘하고 또 새로운 재밌는 만화로 또 찾아뵙고 싶고요. 아직은 연재 중이지만 언제든 어느 구석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을 예정이니 네,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소감 들었고요. 희정 작가님. 네, 저도 그 호캉스에 감사합니다. 5 작가분들을 모시는 첫 자리를 호캉스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동료들과 같이 열심히 이제 기록 활동하고 있어서요. 곧 이제 이태원 참사 이제 10월 20 그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권기록센터 사이에서 이태원 참사 기록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한참 기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에서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이제 내년에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지런히 인터뷰하고 뭐 정리하고 글 쓰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네요. 예. 그러면 10년 작업에 출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그래서 내년 이제 10주기 전에 책을 펴내기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10년 작업을 좀 마무리하고 나면 조금 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부디 쉴 수 있길 호캉스 가셔서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하준 작가님의 또 회사가 흥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중박 정도는 근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회사 세우고 나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폐업 직전입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자의 가족 지금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다. 여러분 저희가 호캉스 이분들이 호캉스 가시는 거 응원하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다른 작품 흥행하기 전에 그 작품 판권 뭐 드라마 판권 이런 거 팔릴 기회가 없으세요 혹시? 아무도 제의해주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보는 눈이 없으시네요. 빨리 서두르시고요. 네, 두 분 그리고 박희정 작가님 3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당분간 바쁘시겠지만 또 여유가 좀 되시면 좀 마무리하시고 나서 한 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재 한번 끝내시고 한 번 더 마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죠. 네. 그러면 오늘 3분 감사했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고효의 돌아온
테디베어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